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석입니다. 오늘이 8월 2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자, 그러나 오늘 또다시 반락하는 그것도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암울해진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건데요. 사실상 그간 회복 장세, 3월 중순 이후에 5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강력한 회복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에 코스피 일봉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지수가 탄력적으로 회복되는데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탄력을 보이면서 아주 강력히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자, 그 5개월 내 최근 닷새 동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조정만큼 큰 조정이 없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자, 이번 조정은 그 전에 분위기와 사뭇 다른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기술적 조정, 첫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일단 악재가 현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악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하이닉스만 봐도 그래요. SK 하이닉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지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전망이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로까지 크게 떨어질 만큼 그런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닉스 주가 연속적으로 장대 음봉에 떨어지는 속락한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자, 이 모습은 하이닉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고 계신 화면의 중앙에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일봉 차트는 아니고 선 차트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8월 달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락 내지 속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증시에 들어오진 악재는 코로나 악재 외에 우리 증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현재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악재까지 이제 중첩된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 좀 만만찮은 구석이 좀 있어 보이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했다가 반등 나면 괜찮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낙폭이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코스닥, 코스피가 양쪽 모두 급락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 어떤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진단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 조정이 좀 과격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현금을 갖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여태까지, 현재 그 핵심 정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현재 위험 관리를 별도로 더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 말씀을 먼저 결론 삼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 이렇게 지수 조정이 좀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윤곽과 함께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진단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중에는 비교적 평온한 여태까지 그래왔듯 강세적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시총 2조 달러, 우리나라 GDP보다 높습니다. 애플 시총이 말이죠. 자, 그 정도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가기도 했던 건데요. 막판에 밀렸어요. 밀렸던 이유가 FOMC, 공개시장위원회죠.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7월 말에 있었던 그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 너무 불확실하다. 따라서 현재 미국 경기가 회복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밖에 없었거든요. 자, 여기에 미국 증시가 화들짝 놀랐다? 사실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런 정도의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좀 상투적이고 뻔한 악재입니다. 그런 악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증시가 별달리 조정 없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덧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 수준까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는 미국 증시가 그렇게 민감하게 뻔한 악재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금값이 많이 흔들립니다. 2,000달러 회복했다, 다시 또 급락했다가.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금이라고 하는 상품은 상당히 안전한 자산이죠. 그 안전이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 하는 것도 약간 특기할 만하고요. 또 그 반면에 DXY, 달러 인덱스 지수가 0.9% 반등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달러 값이 급등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썩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당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죠.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약 6원 정도 올라간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상반되게 크레딧 스위스라고 했죠.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자,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0 금년이죠. 2020년 내에 코스피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일단 2600포인트,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일단 환율, 현재 지금 오늘은 약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 것. 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나타난 경제 지표가 일단에서 부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적 2분기까지는 안 좋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확연하게 좋아질 소지가 높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공통 초유동성 환경 이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등을 배경 삼아서 우리 종합지수도 2600포인트면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금년 중에 올라간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세계적인 현재 투자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겠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에 2600 넘어 2700, 800 정도, 내년도에는 3000 넘어 360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 공신력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에서 그런 전망을 내놨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FM 가이드에서 2분기 실적도 뭐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7% 정도로 상장 회사의 2분기 실적, 물론 작년 동기 대비는 그 정도로 나쁘게 나왔지만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타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 즉 선방했다라고 설명되는 그런 상황 속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개선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해요. 작년 동기, 지난 분기가 아니고요. 작년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에도 16%나 개선이 되고 또 물론 이제 토탈 세일, 즉 현재 매출은 약간 줄어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전망, 그런 그 분석을 좀 내놨고요.
자, 근데 우리한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분야가 좋아질 것이냐가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약간 뻔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 현재 의료 장비 내지 헬스케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236%, 이거는 상승률을 뜻하는 거거든요. 배수로 따진다면 3배 반 정도 됩니다. 3배 반 정도. 네, 그렇게 현재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건데요. 현재 의료장비는 헬스케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을 뜻하는 것이죠. 227%, 여기서 3배 이상 올라간다는 현재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본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인터넷, 뭐 카카오나 또는 네이버를 뜻한다는 것이죠. 자, 인터넷도 45.6%, 이 정도도 상당히 좋은 거죠. 이 세 개의 업종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우리 종목들은 다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발 뉴스가 되겠는데, 미국의 외교의 실세인 양체츠, 미국 공산당 중앙 국무위원인가요? 외교 담당 국무위원. 정치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죠. 자, 이 사람이 방한을 한다는 거죠, 내일부터. 이 얘기는 조만간에 시진핑이 방한할 소지, 한국을 방문할 소지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업종으로 본다면 중국 소비주 내지 아마 2차전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조구 관련돼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양방을 다 보고요. 즉 중국 소비주도 보고 2차전지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요. 논하지 않겠고요. 현재 2차전지 외에 중국 소비주를 본다면 실적이 지난 2분기 때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내놓은 코스맥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맥스 오늘 이제 많이 빠졌네요. 약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예,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코스맥스의 차트입니다. 현재 이런 종목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하는 참고 대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이슈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현재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들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양쪽 합계 무려 1조 4천억 넘게 초대 규모 순매수를 했고요. 그 반면에 외국인 기관이 그만큼 매도를 했다는 건데 특히 거래소 쪽에서 기관들 매도가 크네요. 8천억 넘게 순매도했고 외국인들 2,800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양쌍끌이로 순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같이 매도를 하면서 삼각 순매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다소 기분 나쁘죠. 삼각 순매도 특히 선물 매도 매도한다는 것은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현재 숏을 친다. 숏 포지션을 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롱으로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빠져나오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특별한 또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됐다는 정도로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갑자기 최근에 순매수했던 아마 손해보고 이제 매도한 것 같습니다.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던 그들이 4거래이죠. 4거래 연속 순매수한 그들이 오늘 한꺼번에 다 토해내는 손절매는 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연기금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순매도인데요. 무려 22 거래일간 거의 한 달이 넘어가죠. 하루 빼지 않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이런 정도의 연속적인 순매도는 아무래도 약간 불리하게 지수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현재 연기금의 그런 연속적인 순매도는 부담이 좀 되죠. 자, 이런 것 등이 중첩됐다 하는 것을 수급상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약 6원 정도 내려가 1186원 됐다는 거고요. 일단 우리 증시 주변이 약해요. 현재 일단 다우존스, 미국 증시가 막판에 밀린 것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의 약세도 또한 그래요. 이번 니케이 지수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상해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가 다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유독 한국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나 넘게 급락을 했다는 거죠. 조금 이 부분은 좀 지나치더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는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떤 큰 위험에 이제 빠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정도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특징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특징을 보면, 일단 지수 낙폭이 커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등을 하고요. 그 전날에는 또 급락을 하고요. 현재 하루하루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 그리고 판도, 분위기도 확확 변하죠. 그래서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지수 및 시장 판도성의 가변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증시도 또 한국 증시도 지금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전체가 좌우되는 즉 감성적 장세, 센티멘탈 장세라는 것이죠. 그런 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은 지수와 크게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지수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작은 종목들까지도 지수나 시장 분위기에 영향받아서 무차별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급등한 종목 중에 그나마 정석적인 종목, 현재 인정해 줄 수 있는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나이티드 같은 종목들인데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호재가 좀 붙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은 매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정도에 단기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배가 아프더라도 구경이라도 좀 해보죠. 자, 이런 종목들입니다. 현재 엑시스 바이오는 거래 정지했지만 이런 종목. 우리들 휴브레인, 필로시스 헬스케어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로고스 바이오, 시스워, PJ전자,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들, 젠큐릭스 같은 약간 낯선 종목들인데요. 네, 공통점은 펀더멘탈과 특별히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 중에 상당 종목들은 다 실적이 부진한 그런 종목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종목들로 코로나 치료제나 또는 관련 어떤 이슈를 통해 이들 종목에 단기 투기 시세가 붙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쪽에 너무 이런 쪽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 말씀을 다만 이런 것이 나타난 것 등으로 봤을 때 현재 분위기가 조정 분위기다. 조정 분위기는 이렇게 투기적인 시세가 혹간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들 종목 잠깐 구경을 한 것입니다. 이들 종목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그 점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게 말이지 약간 우울한 측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간 4년 동안 내내 지켜왔던 코스피 시가총액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로 올라갔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하이닉스가 3위로 전락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을 부상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현재 반도체 자체에 악재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참고 삼아서 현재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고요. 4위는 네이버, 우리 종목이죠. 네이버가 4위입니다. 네이버 잠깐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4위고요. 5위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우리 종목이죠. LG화학, 그리고 LG화학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이 현재 5위고요. 셀트리온. 자, 그리고 현대차가 한때 12번 바깥으로 갔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자, 6위권까지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가 7위입니다. 그리고 8위, 뭐 빠져나온다. 어쨌든 9위가 SDI고요. SDI. 10위가 생명과학이 아니라 LG생활건강입니다. 자, 뭔가 시장에 주도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총의 순위 결과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난공불락이고요.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이 또는 현재 인터넷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 2차 전지도 그에 해당이 되고 그것을 통틀어 BBIG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왜 빠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연속 폭락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캔들 차트 잠깐 볼까요? 캔들 차트 이렇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번 차트인데요. 현재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계속해서 음봉 떨어지는 모습. 지난 7월 중순까지는 상승세에서 살리고 있다가 7월 말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달 가깝게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삼성전자에도 그런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 달에 반도체 디램 가장 현재 범용 반도체가 DDR4 8기가비트짜리 PC용 디램입니다. 이것이 5.3%나 하락을 했다는 건데 그동안 내내 9개월 연속 현재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는 건데 결국엔 10개월째 되는 달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10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하는 것.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담. 이것이 현재 2분기 실적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3분기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약재로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한테도 공이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악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계속 제재를 하죠. 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출을 좀 많이 한다는 것이죠. 약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SK 하이닉스는 D램의 의존도가 자체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높죠. 현재 95%까지 최근에 약간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90%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거의 100%입니다. 현재 D램에 의존하거나 D램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D램한테 약간 불리한 상황 속에서는 주가 탄력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참고로 D램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개별 정보를 말씀드리면 ISC 같은 경우가 D램에 대한 의존도가 큰 반도체 테스트 소켓 있습니다.
최종 불량품을 걸러내는 부품이 바로 테트 소켓인데 ISC 같은 경우는 주로 DRAM 쪽으로 현재 많이 한다는 거죠. 리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곁들여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또 한 주가의 모습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어, 제가 사실은 SK 하이닉스를 추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직결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전망을 한다 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늦어도 2021년도 2분기 내지 3분기 때부터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다시 상승 전환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공급 조절이 가능하고 또 인텔 효과, 인텔이 새로운 CPU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수요가 촉발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디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또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디램, 서버용 디램 수요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수급과 관련된 어떤 공백이나 또는 공급 물량, 서브 재고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디램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설사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미 못 팔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연장해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주변 장비, 부품 그리고 소재 업체들도 같은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시장과 관련돼서 마지막 한정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악재가 됐던 것이 하나만의 악재가 아니죠. 악재가 올 때는 악재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해서 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해서 왔을 때 보통은 조종다운 조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한에서 본다면 코로나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소지가 높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제 1차적인 악재이고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에서 경기 회복에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전부터 있었던 미중 갈등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악재이거나 하더라도 현재 크게 당장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심각한 악재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악재는 반도체 분야 앞에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자, 기술적 부담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미 증시 모두 센티멘탈 장세이죠.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지적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받기 위한 빌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센티멘탈하게, 심리적으로 어떤 가벼운 악재를 빌미 삼아서 파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매우 심리적인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관점으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있는 현재 그런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근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좀 할까 하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면 8월 13일입니다. 종합지수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종합지수를 보면 지난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 운봉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아마 1조 4천억 정도 결코 작지는 않네요. 그 5거래일 동안 그들이 매도한 총 규모는 누계치는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일평균 2,8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규모는 지난 3월달, 4월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그 당시 일평균 4천억 정도를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 그리고 최근 닷새 동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한 달간 있죠. 지난 7월 1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매도를 보게 되면 7월 15일 이후에 오늘까지 매도를 보면 한좀 순매도한 게 아니라 그 한 달 약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7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거죠. 시장이 심각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순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현재상 수급 상황은 결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반도체 악재는 현재 지난 8월 초부터 나왔던 악재입니다. 벌써 2주, 3주째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최근 5개월 동안 약 1,0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급락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외국인들은 필연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지난 3월달, 4월달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SK하이닉스 매도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별반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매도한다면 SK하이닉스나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BBIG, 인터넷 관련주, 또 2차전지 관련주는 차익 실현 차원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22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도 연기금이 시장 안정 차원 약 현재 2조에서 4조 원 정도 매도한 것 중에 이게 전부 다 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 당시에 순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 한 2조 원 정도만 그렇게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자금이었다는 건데 그 22거래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20일 연속 순매도한 누적치가 약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올 만큼 나온 상태이게 추가적으로 나올 것은 작고 오히려 연말을 위해서 지금 그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지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조 정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그들의 스탠스가 좀 바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환율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한 5원, 6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일간 변동폭 중에 약간 크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시장이 이미 감안하고 있는 악재 외에 특별히 새로운 악재가 불거질 염려가 거의 없는 상태.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이고 시민적인 악재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신중론, 미국 연준에서 현재 그 FOMC 의설하게 나왔던 현재 코로나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와 관련돼서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뻔한 얘기는 이게 신중론인데 일종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태까지 미국 연준은 제롬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인 사상 최저치 수준의 초저금리, 제로 수준이죠.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및 그리고 무제한 양쪽 완화라고 하는 사실은 전통 관점에서 또 역사적 관점에서 교과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리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상황이 워낙 미급하고 현재 어려우니 지금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표를 보더라도 이러한 무제한 양쪽 완화 및 현재 제로금리의 이러한 상태를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년 정도 당연하고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책 환경 바뀔 염려는 거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뻔한 악재에 반응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 그런 현재 악재도 아닌 사소한 악재에 심리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를 통해서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수 전망을 좀 굳이 해본다면 굳이란 표현을 제가 넣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수 전망을 어느 정도 해봐야 된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도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추상적이지만 또 개략적이지만 나름대로 좀 판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 1차 지수는 2300포인트에 설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21선이었던 건데 오늘 보면 21선이 깨졌어요. 1차 지지선.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일단 심리적 지지선은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지지선 여기에 사실 상당히 유력하다 판단이 됩니다. 내일 정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에 보면 수평선 3개가 그어져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선, 이 2차 지지선이고요. 이 2차 지지선이 2200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떨어질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 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조정다운 조정에 나온다 했을 때, 현재 이만한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서, 최근의 상황을 놓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나, 전반적인 여태까지의, 현재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상승폭의 3분의 1폭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밑에서 온건이 올라온 폭은 상당히 크나, 그러나 중간 정도, 즉 정상화됐을 때 그 이후로 올라왔던 폭을 계산해 본다면 대략 2200포인트 정도가 적당한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지지선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원래는 2000포인트인데요. 2000포인트는 너무 가혹합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믿음이나 또는 어떤 기대 이런 것 등이 직결되면서 200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 즉 2050포인트나 조금 더 위에 있는 2100포인트 정도에서 충분히 방어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수를 좌우하는 상태, 완전히 장악한 상태,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죠. 일반 개인들이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는 상태이며 심리도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하더라도 2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만약에 그런 정도로까지 분위기 험악하게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현재 강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지수 현재 주식보다는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그때를 기다린다. 이런 전략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거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지각과 각오를 갖고 접근하면 된다. 추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그걸 현재 추세는 무너질 수 있는 그 어떠한 밑바탕에 깔려있던 대변화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 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 그대로 끌고 가되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적당한 선, 가장 유력한 종합지지선의 지지선은 2차 지지선으로서 2300 정도 유력하니까 아마 내일 정도까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했을 때는 2차 전지 중에 뭐 LG화학이나 또는 SKC나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 중에 두 종목 정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네이버나 또 삼성전자나 또는 반도체 관련 중에 EUV 시리즈 제가 말씀드렸었죠. 현재 동진 세미캠이거나 또는 뭐 한솔 케미칼이거나 또는 피스킥이나 피스킥이 어제 많이 올라가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네요. 또는 현재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 또는 에이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 거의 6, 7%다 공통적이래요. 자,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건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고점 대비로 거의 15% 이상, 현재 크게는 20% 가깝게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격해서 어,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걱정해서 매도하는 것은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종목이고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상황이 어려워져서 실제 그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고 더욱더 신경 많이
신경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럴 때일수록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본적인 상황만 망가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좀 위안을 삼으시면서 이 조정 증세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